네, 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들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원주시청의 젊은 직원들로 구성된 시프트 팀이라는 이름의 팀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또 좋은 정책들을 만들기 위해 구성이 됐는데요. 이들이 발굴한 재미있는 시책들이 하나씩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원주시청의 시프트 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원주시청 총무과 엄태성 주무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주무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주시청 주무관 엄태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젊은 직원들로 구성이 됐다라고 소개를 해드린 만큼 굉장히 또 이렇게 패기가 넘치는 목소리라고 해야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런 느낌인데 일단 원주시청의 시프트 팀이 정확히 좀 어떤 일을 하는 분야인지 팀인지 궁금해하시는 청취자분들 위해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시프트 팀은 원주시 공무원들이 공직 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문제에 대안을 제시하는 비상설 조직이고요. 궁극적으로는 공직 환경을 혁신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공직 생활을 하면서 네. 내가 느꼈던 불편한 것, 네. 아마 다른 사람도 똑같이 느낄 것이다. 네. 그것을 조금씩 해결해 나가자. 근데 이게 사실 또 뭔가를 바꿔나간다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렇게 정책 제언을 하기 위해 모인 팀인데 팀의 시작부터 구성까지 쭉 함께 해오셨다 하는데 어떤 직원들로 구성이 돼 있을까요? 네, 원주시 7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 1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행정직뿐만 아니라 복지, 공업, 시설직 등 다양한 직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급 이하라고 하면 네. 7급부터 이제 네, 뭐 8급, 9급 이렇게 11명이 구성돼 있군요. 네. 그러면 이분들이 모일 때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선발이 된 건가요? 네, 일단 저희가 공개 모집을 좀 진행을 했고요. 전체 원주시청 안에서. 네, 예. 네, 맞습니다. 공개 모집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시작하게 된 계기는 예. 공무원 조직은 대표적인 이제 계층제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위에 네. 말을 또 따라야 되고 뭔가 그런 것들이 있죠. 네, 맞습니다. 시책이나 아이디어들이 팀장이나 과장, 그리고 국장, 부시장, 또 시장을 거치면서 분명히 단단해지는 부분이 있지만 네. 하위직 공무원들이 아이디어가 시책으로 직접 실현되기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사소해도 좋으니 시정 발전을 위해 젊은 직원들의 신선 아이디어를 들어보자는 원강수 시장의 의지가 반영되어서 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소한 것부터 뭐 큼직한 것까지 네. 젊은 직원들의 시각을 통해서 좀 해결해 보자. 네, 맞습니다. 이런 취지로 시작이 됐다. 아니 근데 얘기해 주시는데 팀장, 뭐 과장, 국장 굉장히 거쳐야 하는 네, 네, 직책이 맞습니다. 많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직원들의 의견이 직접 전달 그대로 실행되기보다는 네. 경험이 많은 선배들로부터 이제 조금씩, 좋은, 예. 보완이 되는 부분은 있지만 내가 생각했던 그 방법대로 그대로 실현되기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그쵸. 조직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시프트 팀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또 굉장히 기발하더라고요. 네. 어떤 뜻인가요? 네, 시프트가 사전적으로는 변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컴퓨터 키보드를 보시면은 시프트 버튼이 있는데 있죠. 네, 네. 시프트 버튼이 단독으로는 역할이 없는 보조 버튼입니다. 네. 그런데 모니터에 느낌표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숫자 1번과 시프트 버튼을 같이 눌러야 합니다. 그렇죠. 네. 느낌표를 모니터에 표시하기 위해 시프트 버튼을 누르는 그 과정을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서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와, 이 아이디어 누가 낸 건가요? 네, 제가 어머, 그러시군요. 이 작은 행동,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단독으로 쓸 수는 없지만, 네. 예, 같이 하는 그 과정에서 엄청난 시너지를 낼 것이다. 라는 의미의 시프트 팀. 네.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팀을 구성하기 위해서 사전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어떤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설문조사였을까요? 네, 여러 가지 문항이 있었지만 공직 생활 중에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단순히 문제가 있다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한 경험이 있었는지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시프트 팀에 참가할 의향이 있었는지가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직원들이 대부분인가요? 대부분이었습니다. 저희가 2,000명 공직자 네. 중에 한 500명 정도가 설문에 참여했었는데 네. 대부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네. 또 업무가 바쁘고 또 그렇죠. 환경이나 이런 다양한 이유 때문에 그냥
재현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재현을 했을 때 또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좌절감이라든지 있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참여하겠다는 의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500명 중에 한 300명 정도는 그런 거를 만들어주면 참여해보겠다. 뭐 이런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과반 이상이 참여해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였던 게 또 굉장히 희망적이고 네, 뭔가 밝은 미래가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네네. 기분이 드는데 사실 정말 직장인이라면 내가 이렇게 위를 한번 어떻게 바꿔보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것이 거절되고 좌절하고 네.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점차 에이 내가 의견을 내서 뭘 하겠어 맞습니다. 라는 의견들을 또 이제 갖기 마련인데 500명 중에 300명이 또 그렇게 의견을 보였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개 모집을 해서 뭐 선발을 11명을 네, 맞습니다. 하신 거잖아요. 네. 뭐 11명 이상 또 지원을 한 건가요? 네, 어떻습니까? 뭐 저희가 구체적인 수치는 뭐 말씀드릴 수 없지만 굉장히 치열했고 네. 정책 제언서를 통해서 이제 선발을 했는데 네, 제언들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정책 제언서라 하면 이제 내가 만약에 이 팀에 들어왔을 때 어떤 걸 바꿔보겠다. 네, 맞습니다. 그런 의견들이었습니다. 약간 마치 뭐 자기소개서나 네. 뭐 이력서를 받는 것처럼 이렇게 꼼꼼하게 또 보셨습니다. 그렇게 선발된 11분이 열정 있는 젊은 직원들이 정말 모이게 된 건데 그러면 뭐 회의가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이렇게 있었나요? 네, 저희가 1년 6개월 정도 운영을 했는데요. 발대식과 결과보고회를 빼고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여서 공식적인 회의를 했고 네. 그렇지 않고 저희 뭐 2층에 저희가 그 카페가 있는데 거기 모여서도 또 이 제언을 꼭 채택돼야 된다. 이런 의견을 서로 수시로 좀 주고받았습니다. 그렇군요. 비공식 회의까지 네, 비공식 포함하면 회의까지. 한 달에 한 번은 훌쩍 넘을 네, 것이다. 네, 훨씬 넘었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분야에 대한 정책 제언들이 나왔는지도 굉장히 궁금해요. 네, 분야는 복지, 문화 등 시정 전반이었고요. 공무원으로서 또한 원주 시민으로서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제언들이 나왔었습니다. 예, 뭐 복지랑 문화 분야를 얘기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좀 특히 호응을 많이 얻은 정책들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네,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째, 윷놀이를 활용해 경로당을 활성화하자는 리그 오브 윷놀이 레전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그분은 윷놀이를 굉장히 좋아하셨나 봐요. 네, 근데 윷놀이 자체가 굉장히 다이나믹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고 또 별도로 배우지 않아도 되는 전통놀이이기 때문에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착안을 했고요. 또 원주시에는 경로당이 471개소로 양적으로는 굉장히 충족을 하고 있지만 소프트웨어인 여가 프로그램이 좀 부족해서 가보면은 어르신들이 그 고수업 같은 그런 프로그램으로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게 사실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여가 프로그램이 부족한 부분을 좀 해결해보자 그런 제언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리그 오브 윷 레전드. 예, 윷놀이 레전드. 윷놀이 레전드. 네,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조금 착안. 게임에서 착안을 해서 만든 윷놀이 프로그램인데 그러면 이거를 경로당에서 어떤 시스템화 시켜서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이제 경로당 저희 읍면동별로 리그를 거쳐서 또 이제 참여하는 의향을 거쳐서 이제 그 동의 대표를 뽑고요. 그 동의 대표들이 모여서 토너먼트를 해서 왕중왕을 가리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게 윷놀이는 뭐 가족들끼리 모여서 가끔씩 하는 그런 경기이기도 하지만 어떤 우열을 가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경기이기도 하고 또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했을 때도 굉장히 친목을 다질 수 있는 경기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딱 아시고 특히 이제 어르신들은 고립감이라는 문제가 사회적 문화로도 되고 있는데 이렇게 교류함을 통해서 그런 문제도 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올해부터 바로 시행이 되는 건가요? 네, 올해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와, 이렇게 해서 경로당의 왕중왕을 뽑게 되는 또 새로운 게임 시스템이 도입이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3가지 얘기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두 번째는 어떤 건가요? 네, 반려견 대기소 설치인데요.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증가하고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도 확산하는 경향이 있는데 또 반려인들은
그 세심한 반려동물 정책을 요구하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견 대기소는 반려견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화장실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제언되었습니다. 이건 정확히 어떤 건가요, 그러면? 그냥 되게 간단합니다, 사실은. 이제 공공시설 앞에 반려견의 목줄을 묶어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과 그런 시설을 그냥 아주 간단한 시설을 해두면 거기에 반려견들을 묶어놓고 잠시 볼일 보시고 잠시 볼일을 보거나 잠시 서류를 떼시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편의시설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 반려견 대기소는 그러면 이것도 올해 마찬가지로 설치가 되는 건가요? 사실은 이 분야 같은 거는 그 저희가 예산이 조금 없어서 부서에서 좀 조건부 수용을 했습니다. 예산이 반영이 되면 그때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결과 보고회를 통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좀 해보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아마 추경에 좀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천만 반려인 시대가 훨씬 훌쩍 넘은 또 이 시점인 만큼 뭐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뭐 이렇게 주민행정복지센터라든지 뭐 다양한 곳에서 또 이렇게 반려견 대기소를 통해서 쉽게 좀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감이 있고요. 마지막은 어떤 걸까요? 네, 당구 근린공원 열린광장을 사일런트 문화의 중심 공간으로 전환하자는 제언인데요. 2023년 원주시에서 실시한 시민의견 설문조사 결과 원주시에서 살기 불편한 이유 2위가 문화예가 프로그램의 부족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당구 근린공원 열린광장이 원주 동부권의 중심지인데 중앙도서관과 맞닿아 있어서 소음 민원 때문에 활용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무선 이어폰을 사용한 영화 상영이나 디제잉, 디스코 파티, 무성 영화 상영, 독서 프로그램, 명상 프로그램 같이 소음 피해를 주지 않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이 공간을 활용해보자 그런 제언입니다. 그렇군요. 거기 공간이 또 꽤 넓잖아요. 굉장히 넓습니다. 거기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길로만 거의 맞습니다. 활용이 되고 있었는데 이곳에서 문화 여가 프로그램을 또 즐길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맞습니다. 뭐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젊은 사람들 귀가 쫑긋할 것 같습니다. 올해 여름에 2회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인데 아나운서님께서도 한번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뭐 2회 때는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될 것이다 정해진 건 있나요? 네, 아직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는데 2회기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자 이렇게는 확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파일럿으로 한번 해보고 더 이어갈지를 또 판단하겠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화 여가를 즐겨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좀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채롭게 있다면 또 내가 선택할 맛도 있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이렇게 뭐 정책들을 만든다라고 해도 이 윗선에서 이 의견이 받아들여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마련인데 어떠습니까? 네, 그 윗선에 계신 분들은 그 시프트템의 운영이나 그 제언 자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의외로 생각을 해주셨어요. 진짜요? 네, 그리고 이제 부서의 담당자들에게는 사실은 저희가 제언했던 것이 결국은 돌아와서 자기의 업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직원들은 경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저희도 이거를 하면서 저희도 직원이기 때문에 저희의 제언이 또 직원들의 업무 부담으로 되지 않을까. 너무 많이 되면 좀 맞습니다. 부담스럽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걱정을 했었는데 정말 의외로 이제 직원들도 결국은 이런 제언들이나 의견들이 시민들의 삶의 질과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서 그 부분이 되게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나왔던 것들 중에 좋았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군요. 이렇게 변화들을 이끌어내면서 굉장히 또 재밌으셨을 것 같아요. 여기에 새로운 구성원들도 추가 모집할 계획이라고요? 네, 저희가 1기를 이제 마무리하고요. 1월 중에 모집 공고를 거쳐서 2월부터 다시 2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2기도 한 1년 6개월 정도 활동을 하나요? 아닙니다.
첫 1기는 시범 운영으로 1년 6개월을 했었던 것이고요. 네. 이제 1년 단위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2025년에 활동할 예. 2기를 모집할 예정이다. 또 네, 많은 맞습니다. 분들이 아마 1기의 성과를 보고 같이 좀 참여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내부 반응은? 지금 아직 공고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 네. 기대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어떻게 될지 또 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뭐 이런 팀이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이런 논의들 내부에서 또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어떤 과정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지자체별로 재원 제도는 이미 마련이 돼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재원 제도라는 것은 음. 법적으로 마련이 돼 있는데 네. 사실 차이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윗선의 의지와 그리고 공무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어떤 그릇으로 담을 수 있느냐 네. 그것이 좀 관건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열린 마음으로 네. 바꾸려는 의지가 함께 있어야 할 네, 것이다.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앞으로도 이런 논의들, 뭐, 원주시를 비롯해서 강원도 내에 있는 타시, 군들도 좀 이런 것들이 어떤 선례가 되어가지고 네. 함께 좀 이루어지면 더 나은, 시군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어떤 그 정책 제언했던 것에 가장 좀 마음이 가시나요? 여러 가지 제언이 있었고 저희가 총 31개의 제언이 있었는데 네. 조건부 수용까지 13개의 제언이 오. 수용이 됐습니다. 네. 네, 근데 처음에 말씀드린 리그 오브 윷놀이 레전드가 이제 제가 낸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애착이 가는 제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내가 낸 것이 현실화된다, 네. 실현이 된다고 하면 정말 내가 낳은 아이처럼 굉장히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2025년에도 또 다양한 것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원주의 정책 재원 어떤 네트워크의 하나죠. 시프트 팀, 젊은 직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시프트 팀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삶이 조금씩 개선되어져 가는 그런 상황을 저희가 함께 이야기 들어봤고요. 원주시청 총무과 엄태성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주무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